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현재 이제 토익 파트 7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강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독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스킬까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이 보충 설명해드리면서 일단 저랑 일단 이번 달 수업 끝났을 때 그래도 파트 7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조금 잊혀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잡아가시는 그런 이제 한 달이 되게끔 제가 20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파트 7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주는 정민쌤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데이 1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일단 첫날이니까 수업 계획서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25문장씩 해석 연습을 지금 일단 기본기 다지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우리 같이 해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파트 7 문제들이 항상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정형화돼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갔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제라는 첫 번째 문제 이용을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토익 이 먼지부터 같이 볼게요. 자, 페이지 부교재는 4쪽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은 두 번째 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부교재는 4쪽이고 핸드아웃은 핸드아웃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두 번째 페이지가 될 거고요. 자, 토익이란 뭔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주셨고, 토익은요, 보통 우리가 왜 수능이라는 거는 약간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논리적인 글들이 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토익 같은 경우는 보통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야.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글들이 보통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파트 7 같은 경우는 독해 파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과는 좀 달라요. 영어 공부가 수능 이후 처음이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는 단어가 나오면 좀 안일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outstanding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죠? 그런데 자, 우리 수능에서는 보통 우수한이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토익에도 이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미지부레라는 표현으로 토익에는 나오게 될 확률이 클 거예요. 이 뜻도. 그래서 우리가 돈 관련 표현들이 비즈니스와 관련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던 지식도 정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점수는 더 빨리 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는 단어도 모르는 뜻이 있을지, 토익에 내가 원래 모르던 뜻이 토익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긴장을 하고 이 단어를 처음부터 다시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문의 종류는 주로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글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뭐 이메일 글이라던가 광고, 공지, 안내문, 기사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자, 근데 사실 파트 7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용이요. 자, 우리 일상생활하고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다 겪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토플이나 IELTS 같은 그런 시험에서는 뭐 천체학,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생물학, 이 빙하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심리학 같은 것들도 개론 수준, 대학교 개론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일부 나오기도 해요. 자, 근데 우리 이런 내용들 물론 영어로 읽으면 어렵겠지만 한글로 바꿔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글로 바꿔도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우리 토익에 나오는 내용들 물론 처음에 영어로 딱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식당 오픈,
자, 광고가 등장해요. 저희는 파스타 전문점이고요. 영업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첫날에 이 광고에 붙어있는 쿠폰을 갖고 오시면 무료로 뭐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으면 단어 모르는 것도 있고 어려워서 이해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단어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내용 이해는 어떨까요? 난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미 나도 많이 겪어봤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구인 광고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자, 뭐 적어도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정도는 한 번 정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구직 활동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해봤던 분도 계실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스펙,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또 경력이 얼마큼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역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영어로 읽으면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돼서 어느 정도 단어에 익숙해지고 나면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 이해되실까요? 네, 우리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어휘라던가 해석 부분에서 그 어떤 초반에 어떤 그 벽을 조금만 깨시면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오히려 수월할 수 있는 게 토익의 파트 7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지문당 문항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한 지문에 달려있는 문제는요, 최소 2개에서 최대 5문제까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범위가. 자, 근데 물론 우리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문항수가 많은 지문일수록 난이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항수가 많은 지문일수록.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지문에 문제가 2개 또는 3개가 달려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지문도 좀 짧은 편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2개 또는 3개 달려있는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문제가 4개 또는 5개가 달려있는 지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까요? 지문이 좀 길어질 확률이 크겠죠? 문제가 많이 달려있을수록. 그러면서도 뭔가 또 복잡해지고 문제풀이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낄 확률이 크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항수가 많은 지문인 4개, 5개 달려있는 지문은 난이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의 스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형광펜 있으면 꺼내서요. 여기를 좀 칠해 볼게요. 형광펜 있으면 꺼내서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 지금 우리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고 아직 700점 도달이 안 되신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스킬들도 물론 기본기도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자, 그런 스킬들을 제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기본적인 스킬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오늘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바로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와 지문 속 정답의 근거의 배열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다. 네,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요 지문하고 문제 3개가 달려있는 요 그림 있죠? 네, 요거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의 근거하고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의 근거,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산발적으로 막 섞여 있기보다는요. 토익은 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순서대로 내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감히 80에서 90% 정도는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확신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직은 만점 목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은.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가정으로 푸셔도 그게 지장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실 거고 자, 그러면 이건 뭐를 시사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물론 어떨 때는 지문을 다 읽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처음부터 보기보다는 후반부 쪽을 먼저 집중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읽고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문제가 풀릴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서 푸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또 마지막부터 보는 거는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초반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더 빠른 방법이다. 그죠?
네, 정확하고. 자, 근데 여기서 안 풀리면 당연히 내려오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갖고 먼저 접근을 해준다면 훨씬 시간 면에서도 정답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굉장히 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방금 제가 알려드린 스킬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파트 7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른 스킬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알려드리더라도. 하지만 얘만큼은 꼭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자,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나온 초면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인문반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해봤어요. 토익을 처음 시작하고 700점 미만의 학생들을. 근데 자, 평균적으로 한 달 또는 2달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쌤, 저 20개 못 풀었어요. 쌤, 저 30개 못 풀었어요. 또는 사실 뭐 기본반 같은 경우는 또 10개 못 풀었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어머 그러셨어요?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개 정도는 못 풀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쌤 저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해코스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실망하지 말 것. 지금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 그 평균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얘기를 듣고 좀 오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민쌤이 저렇게 했겠지만 나는 이번 달 끝날 때쯤 시험을 봤을 때 다 풀고야 말겠어. 이런 오기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자, 어떤 학생이 700점 목표인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항상 이제 문제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쌤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거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터디에도 가보면. 근데 이제 이번 한 달 끝나고 나서 시험 마지막 주에 시험을 봤는데 근데 이제 시험 맞추고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23개나 못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3문제나. 그래서 제가 23개나 못 풀면 아직 그러면 한 달 정도 더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음 레벨을 등록을 하고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에 자,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몇 점 나온지 아세요? 730점이 나왔었어요. 입문만 한 달 듣고. 그래서 물론 그 학생은 LC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푼 문제만큼은 사실은 또 정답이 높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정답률만 높이고 우리가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면 꼭 파트 7을 100% 다 풀어야지만 목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물론 800이나 900을 이상을 맞으시려면 다 푸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 700점 정도까지는 못 푸는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우리가 LC라던가 다른 파트에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는 파트 7은 시간 안에 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보다 안 돼. 그럼 포기하냐? 그렇지 않죠? 700점 정도까지는 포기할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토익 초보자들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냐면요. 초반 20문제가량은 반드시 모두 푸는 것을 일단 권해드립니다. 자, 보통 초반 20문제가요. 지문 하나당 문제가 2개 아니면 3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좀 짧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은 접근하기에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20문제는 일단 무조건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중반 이후부터 자, 제가 나중에 시간 관리 요령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그럼 이제 딱 우리가 시간을 딱 봤을 때 어차피 오늘 다 못 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보기가 짧은 문제부터 한번 접근해보세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해커스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해커스 학원 시간표가 뜹니다. 네, 근데 그 시간표에 반도 정말 많고요. 시간도 정말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적혀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커스 학원 7월 시간표가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하면 시간표 전체를 이해하고 또는 이건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훑는 게 아니고 자, 보통 보기가 짧은 문제들은요. 예를 들어서 해커스 어학원 오전 인문 종합반
파트 7 선생님 누굽니까? 이런 문제들이 보통 보기가 이정민 선생님, 또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이렇게 짧을 확률이 크거든요. 또는 파트 7 수업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12시, 10시, 11시 이런 식으로 보기가 짧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보기가 짧은 게 항상 쉽다는 아니지만 얘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답 형식의 문제, 어떻게 보면 독해랑은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먼저 공략할 것을 일단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보기가 길다고 해서 항상 어렵거나 다 독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요. 대체적으로는 보기가 길수록 여러분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되고 좀 어렵고 또는 독해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건너뛰는 게 시간이 부족할 때는 또 여러분들의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푸는 것만 다 능사는 아니니까 자, 우리 처음에는 저도 이제 찍는 거를 제가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러면 선생님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제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한 800점 정도까지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찍는 기술들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럴 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잘 못 찍으면 600점 후반 맞을 거를 잘 찍으면 700 초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확률을 좀 따져봤을 때 찍는 기술도 그래도 조금은 더 우리가 맞는 기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 후반부에 가면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한 개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파트 7은요. 54문제 모두를 50분에 푸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문항당 50초에 푸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즉 파트 7은 시간 관리는 5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전체 몇 분에 푼다? 50분. 그죠? 그 다음에 한 문제당 50초. 그렇죠.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물론, 자, 요거는 평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문제든 50초에 딱딱 찍어내시라는 건 아니고, 한 10문제에 50초 곱하기 10 해서 우리가 시간을 재서 풀라.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지금 초반부터 50문제를 50초에, 한 문제를 50초에 딱딱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찍지 마시고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한 2분까지 잡고 풀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분. 자, 2분 정도. 자, 그 다음에 읽는 순서는요. 자, 사실 읽는 순서라는 건 없긴 해요. 그런데 자, 왜냐면 결국은 쌤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질문을 먼저 읽어야 돼요? 하신다면은 사실 저는 어차피 닭과 달걀이에요. 이렇게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먼저 읽냐 이걸 먼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좀 추천드린다면 그래서 문제를 될 수 있으면 먼저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자, 아까 우리 지문이 또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결국은 정답의 근거를 표시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예를 들어 여기고 두 번째 문제 정답의 근거는 또 여기고 세 번째 문제 정답의 근거는 여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지문 정답의 근거가 이렇게 자, 지문을 모두 다 정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지문 자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이것만은 피해달라. 뭐냐면 지문을 다 읽고 정독을 하고 문제를 와서 푸는 거. 이것만 좀 피해 주시고 자, 될 수 있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파악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지문으로 와서 두 번째 지문 파악,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보기로 가서 보기를 체크하는 이런 방식을 택해 주시는 게 일단은 그래도 기본이고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방식을 좀 택해 주시고 그리고 자, 제목이 있다면 제목은 0순위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자, 우리가 지문의 가장 여기 초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문의 종류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떤 글이에요? 지금 현재? advertisement니까 광고죠. 자, 광고인데 바로 스튜디오를 자, 지금 오픈했다는 것을 뉴욕에서 막 오픈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그런 광고 글이야. 자, 이 광고 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제목을 읽어보니까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PR하고 있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지문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네, 여러분들부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5쪽. 자, 우리 매 시간 수업 전에 단어 시험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를 내면요. 그중에 7개 이상 맞으시면 통과고, 자, 우리 부교재 그날 마지막 페이지에 복합 테스트라고 적힌 게 있거든요. 그거를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핸드아웃 갖고 계신 분들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부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부교재 페이지 32쪽을 한번 펴볼까요? 자, 부교재 32쪽. 자, 부교재 32쪽을 꺼내면 오늘 데이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고요. 자, 이 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왼쪽 하단에 보시면 복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거를 시험 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토익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단어를 적기보다는 그냥 한글 뜻을 적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0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7개 이상 맞추면 돼요. 근데 얘는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이 되면 최대한 외우시고 아니면 쉬는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여기에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 아니면 뭐 여러분들 학원에 오는 시간 있죠? 이런 시간을 조금 쪼개서 여러분들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자, 그럼 다시 자, 우리 다시 핸드아웃 앞으로 돌아갈게요. 페이지 5쪽. 자, 그리고 제가 반별 게시판에요. 필수 과제 네, 요거를 적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랑 선택으로 나눠놨는데 필수는 꼭 해오셔야 되고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시간이 되면 하면 좋은 과제죠. 자, 어쨌든 간에 필수 과제까지 해오신 분 중에 한 명을 추첨을 해서 자, 오색 형광펜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첨되시면 OMR 마킹용 토익 샤프를 증정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색 형광펜으로 우리 오답 노트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의 근거를 예를 들어서 분홍색으로 마킹을 했어요. 그러면 정답의 지문상에서의 정답의 근거도 거기를 같이 마킹을 해주면 나중에 리뷰를 할 때 훨씬 더 알아보기 쉽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했다. 그러면 오렌지색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수업 시기 바로 직전에 리뷰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수업 진도 가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해커스 토익 리딩 스타트를 순서대로 보통 진행을 할 건데요. 다만 데이 11일, 12일차에만 4주 1일차, 4주 2일차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자, 여러분들 책을 가져오실 때는 네, 요거를 참고해서 가져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파트 7 공부 방법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를 열심히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트 7은 무조건 독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와 같은 파트 7 선생님은 누굽니까? 파트 7 수업은 몇 시 시작합니까?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이 오전인문 종합반은 어디서 진행합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묻는 것처럼 자, 이렇게 단어 하나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요. 40%가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제가 아니고 단답 형식의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처음부터 독해를 꼭 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요. 일단 단어부터 열심히 외워보자. 이런 마인드로 또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에 표지어 있죠? 네, 이거 제일 큰 글씨로 돼 있어요. 자, 그 글씨부터 많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얘네들을 먼저 외우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빈출도가 높은 것도 외우는 게 가장 그 시험을 빨리 정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서 외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표제부터 외우신 분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따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난 좀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믿고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의 표제요. 가장 큰 글씨부터 암기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를 보통 1회독 하셔서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 고민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 단어를 외우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까먹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물론 연상 기법도 있고요. 또는 뭐 예문을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사실 예문을 외우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어쨌든 계속 반복하는 방법이 일단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단어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외운다는 자체가 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많이 반복하는 걸 목표로 해주시고 근데 그래도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만 예문을 같이 암기해 주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단순 암기, 단순 반복을 하는 게 일단 3회독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3회독이나 했는데도 안 외워지면 이거는 예시를 같이 외우신다거나 또는 연상 기법을 사용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하루에 몇 개로 외워야 되냐? 자, 저는요, 사실 단어를 외울 때 하루에 10개씩 외우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이죠. 그리고 점수는 사실 별로 향상의 어떤 기미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외우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점수 향상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저는 단어 암기는 이 샤워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가 콩나물을 키워봤는데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다가 위에 채를 받치고 여기 위에 콩나물을 올려서 콩나물을 키워요.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은 여기 고여있지 않고 밑으로 빠져요. 자, 근데 이게 단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콩나물은 그러면 안 자라요? 자라죠. 물은 밑으로 빠지지만.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 단어는 밑으로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어휘력은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다고 물을 한 번만 주고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나물은 자라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수시로 계속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근데 저는 단어 암기하는 게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물을 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외우는 양이 또 중요합니다. 10개씩은 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하루에 저는 사실 100개 정도도 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버거우신 경우는 하루에 일단 40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최소 분량은 하루 40개의 단어입니다. 자, 이상을 외워주셔야 되고요. 처음 외우시는 분들은 자, 중복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day 1, 2로 외웠으면 그 다음은 2, 3, 그 다음은 3, 4, 그 다음에 4, 5 이렇게 하시고 자, 이번 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날에 내는 숙제 하나. 일단 물론 모든 과제 숙제를 잘 해오셔야겠지만 자, 일단은 해커스터의 기출복과 1회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표제어만. 알겠죠? 표제어. 다른 것도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표제어만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오늘 집에 가서 당장 계획을 짜십시오. 1회독 하는 거를. 자, 그 다음. 자, 파트 7 공부 방법은 제가 주교재, 부교재를 같이 병행을 할 예정이고 둘 다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세한 리뷰 방법은 반들 게시판이나 부교재 거기 문제 하단에 제가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주말과제와 주중과제로 나눌 건데 주말과제 같은 경우는 부교재 뒷부분에 있고요. 시간 관리용입니다. 한 문제당 일단 50초 정도의 딱 타이트하게 풀어주시고 리뷰는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용까지 리뷰를 꼼꼼하게 하려면 사실 문제 풀기가 좀 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은 또 풀어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또 꼼꼼하게 해준 용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중과제는 학습용이니까 자, 찍지 말고 한 문제당 2분 정도까지 자꾸 풀어보시고 리뷰는 꼼꼼하게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주말과제 같은 경우는 시간 관리용으로 활용하셔서 한 문제당 50초 타이트하게 풀어주시고 리뷰는 조금 느슨하게 해도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 밑에 보세요. 자, 우리 일단 토익 700은 운전면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운전면허보다는 공부할 게 훨씬 많습니다. 토익이. 자,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자, 주변에 우리 운전면허 포기하신 분은 잘 없죠. 대부분은 잘 따지 않으세요? 웬만해서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처럼 토익 700도요. 어차피 자, 그 문제은행쇼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부 방법만 효율적으로 잘 하신다면 사실 예전에 영어 공부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또는 내가 공부 자체에 자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다 따고 나가신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토익 700은 운전면허처럼 포기하시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공부량은 좀 많을 수 있다는 거에 주의해 주세요. 자, 근데 우리 운전면허 따고 나서 바로 운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행 연습을 똑같아요. 해커스학원 등록했다고 무조건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어 외우시고 집에서 과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니까 다시 한번 과제 실행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업 계획 써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자, 우리 파트 7 같은 경우는요, 내 스스로가 어떤 실력이 항상 그랬다라고 느끼시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실력이 항상 됐다 안 됐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은 항상 과제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단어는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출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해 오시고, 자, 우리 체크를 완료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이걸 가져오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실함과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핸드아웃 갖고 계신 분은 그 다음 페이지 꺼내주시고요. 자, 부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8쪽을 좀 펴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의 문장 해석하는 걸 알려드릴 건데 생각보다 해석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20시간만 정말 잘 하루에 15문장씩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번 달 끝날 때쯤 해석은 그래도 조금 쉬워졌어. 이런 생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기 싫은 숙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만 좀 고생해 주세요. 이번 달만 고생하시면 일단 해석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자신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끊어읽기의 가장 기본은 일단 자,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으면 보통은 이 사이사이를 끊어읽는 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문장 보자마자 어떤 게 주어고 동사고 수식어고 이렇게 딱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것들을 좀 쉽게 풀어서 20시간 동안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결국 원리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전치사 앞에 끊어올리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전치사는 보통 뒤에 명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전명구라고 부르고요. 보통 수식어로 분리가 돼요. 바로 M이죠. M. 자,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전치사 앞에서 스코너 읽으시면 수식어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Annual leave can be used for vacation or personal reasons. 자, 어떤 게 전치사예요? for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효가 사실은 수식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수식어다 이런 거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치사에서 끊어 읽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annual은 어떤 뜻입니까? 연례. leave는요? 휴가죠. 연례 휴가는 사용되어질 수 있죠. 뭘 위해서? 그죠? 휴가. 뭐 이렇게 바캉스 가는 거 있죠? 바캉스 또는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Employees should request leave from their supervisor in advance. 자, 이때 뭐가 전치사죠? from이죠? 또 in도 전치사네요. 그죠? 그럼 해볼게요. 자, 직원들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request 요청하다. 자, 뭐를요? 휴가를. 자, 그들의 슈퍼바이저, 회사에서 우월하신 분들이죠. 상사죠. 상사로부터 in advance는 미리죠. 자, 미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번. 자, 3번은 어디서 끊을까요? during이요. 전치사예요. 알아두실게요.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during이라는 표현도 전치사니까 끊어읽기 좋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 하고 나머지 15문장들도 해석 연습해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부교재 29쪽 갈게요. 그리고 핸드아웃 가져오신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 꺼내주시면 되겠어요. 자, 파트 7 문제들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아보는 것도요, 준비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방식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짜서 가면 훨씬 정확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고 시간 절약도 가능한 거예요. 알맞은 문장 고르기 문제를 볼 건데 일단 뭐 얘는 사실 파트 7 문제는 아니고 파트 6 문제긴 한데 독해 성질을 띄고 있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문장 중 지문의 빈칸에 내용상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고요. 4문제가량 출제되는데 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지금 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해커스 기출을 못 가.
해커 스토익 기출 목화를 어느 정도 외우시고 나면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공략할 것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자, 별다른 질문은 없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이용을 같이 한글로 좀 익혀볼게요. 자, 수신 모든 직원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 1일부터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메뉴에는 베이글과 샌드위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단 빈칸이 였고요. 이는 간단한 식사를 원하는 직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문제는 따로 없고 그냥 1이라고 빈칸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A, B, C, D 4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고 자, 이것 중에서 여기 1번에 들어갔을 때 지문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거 자연스러운 걸 고르라 그 얘기죠. 자, 근데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쌤 내용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좀 전략적이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너무 순진하게 내용상으로 간다? 틀릴 확률이 큽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바로 1번이라는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1번 뒤에 있는 이 문장. 자, 이렇게 두 개가 일단 가장 직접적인 정답의 근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제가 주제별 접근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B라는 주제로 갔다가 다시 A로 왔다가 C로 갔다가 A로 왔다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잘 얘기하지 않겠죠. 어떤 편이에요? A에 대해서 얘기가 마치면 그 다음 B로 가고 그죠? B에 대해서 얘기가 마치면 C로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제별 접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보시면 1번 앞에 샌드위치 베이글 먹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번 뒤에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식사라고 해서 먹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번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갈 확률이 클까요? 역시 먹는 얘기가 들어갈 확률이 크겠죠? 이게 바로 주제별 접근이에요. 이해되세요? 앞뒤로 시간 얘기가 나와 있으면 그럼 뭘 넣을까요? 시간 얘기 넣으셔야죠. 장소 얘기 나온다? 장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단어들끼리 묶어두시는 게 좋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대명사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는의 동그라미치고요. 이는이 대명사예요. 자, 근데 이 대명사는 보통 받아오는 단어가 바로 앞문장에 그 단어가 있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에 들어갈 문장을 고를 때는 이는을 받아줄 수 있는 적절한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문제 30초 만에 풀어볼게요. 시작! 자, 정답 맞춰볼게요. 몇 번 정답이죠? 정답은 A번이죠? 네, A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오케이.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맞춰주신 것 같고요. 자, 1번 정답 맞습니다. 자, 일단은 저라면요. 휴무, 그 다음에 C번에, 그 다음에 D번에 두 가지 메뉴. 자, 이런 두 가지는 좀 관련이 아니죠. 여기 아니고 B번에 보수공사. 일단은 B, C는 걷어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개는 음식 얘기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일단 A번이 신선한 과일이 음식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도 메뉴니까 음식 얘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좀 더 적합한 거 아니면 사실 이는이라는 대명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로 고르는 게 좋은데요. 자, 간단한 식사로 이어질 수 있게 더 자연스러운 건 뭐였죠? 바로 과일이었죠. 네, 저한테 선생님 과일은 디저트 아니에요? 식사가 아니고 라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영미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보통 베이글, 샌드위치, 과일까지를 보통 아침 식사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킨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팁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공통적인 주제어를 먼저 찾자. 이런 식으로 음식이면 음식, 그 다음에 시간이면 시간, 장소면 장소, 그 다음에 대명사. 자, 여러분들. 자, 물론 독해 문제가 이렇게 풀면 너무 싱겁긴 한데요. 예를 들어 he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문장에 Jane이나 John 중에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좌안이 있어야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가끔은요, 이렇게 대명사만 잘 짝을 맞춰도 문제는 풀립니다. 복회를 가끔은 안 해도, 물론 이런 문제를 쉽게 잘 내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대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는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중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의는 앞에 복수명사가 반드시 있는 문장이 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구. 자, 연결어구 같은 경우는 however, but, 뭐, so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however이라는 단어는 앞뒤로 어떤 단어가 와야 돼요? 어떤 문장들? 비슷한 문장? 아니면은 완전 상반되는 내용의 문장. 상반되는 내용의 문장이 와야겠죠? 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결국은 내용상 가셔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번에 존과 he와 존, 어떤 게 먼저 등장해야 될까요? 일단 존이 나오고 he가 나와야 되는 건 아시죠? 이런 선후관계. 그 다음에 they나 them 앞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자, 그 다음에 he나 it 뭐 이런 것들은 단수명사 또는 he는 남자 이름, she는 여자 이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짝 지어보세요. 그 다음에 as a result나 so는 앞에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자, 그 다음에 because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것 똑같지만 결과가 앞에 오고 원인 뒤에 갑니다. 그리고 however, but, unfortunately 같은 경우는 상반되는 내용이 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자, 우리 그 옆에 있는 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133번. 자, 일단 빈칸이 어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이 정답을 고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자, 여기 어떤 게 들어갈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제별 접근이라던가 대명사라던가 연결어구라던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용상 접근하는 거. 네, 이 네 가지 생각하면서 정답을 골라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자, 137번은 자, 여기 보면 자, 여기는 137번 동그라미 여기 있고요. 일단 가장 또 연관성이 큰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또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두 가지 끝까지네요. 그죠? 다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관련 있는 거를 주제별 접근이라던가 이런 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but이라는 연결어구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137번은 이 but이라는 거 뒤에 있는 문장과 어떻게 돼야 돼요? 비슷한 내용이 와야 될까? 상반되는 내용이 와야 될까? 그 상반되는 내용이 와야겠죠? 네, 그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를 좀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멘더부터 갈게요. 이 단어는 제가 반대 게시판에 이 파일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막 쓰시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필기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좋고요. 자, 일단 그냥 가볍게 보고 문제 푸는 용도로 하겠습니다. 멘더, 자, 행상인이죠. 행상인, 수레 이런 물건 같은 거를 가지고 파는 사람. by ing는요. 뭐뭐 함으로써 라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donate는 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additional은 추가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이 표현하고 짝꿍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extra가 있어요. 자,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둘게요. 읽어볼까요? 추가해, 시작. additional, extra. 그렇죠. 자, 그리고 festivity는 festival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죠? 축제죠. 자, 그 다음. 자, problematic은 이거 뭔가 문제 있는 이라는 뜻으로 연결이 되시죠? 자, 그리고 get off는 시작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fix는 고치다, 수리하다, repair 비슷한 뜻이고요. 자,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vendor부터 어떤 뜻이었죠? 행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y ing는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donate는 기부하다였고. 자, 그 다음에 additional 추가해라는 뜻이죠. 뭐랑 비슷해요? extra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festivity는 뭐였어요? 축제였고요. 자, problematic은 문제 많은. 그 다음 get off는 출발하다, 시작하다. fix는요. 이거는 고치다, 수리하다, repair 비슷한 뜻이죠. 자, 우리 문제 두 개 푼데 1분 40초 드릴게요. 시작.
자, 우리 정답 맞춰볼게요. 자, 일단 133번 문제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A번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정답은 몇 번이죠? 요거는 역시 정답은 B번, A번이다. 그죠? 네, 둘 다 AA. 둘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볼게요. 네, 오케이. 대부분 잘 맞추셨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서 133번 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다른 어떤 그런, 대명사라던가, 그 다음에 또 연결어구는 없었고요. 다만, 주제별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 보시면 donat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또 donation. 이렇게 연결이 했던 게 맞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비슷한 뜻이 단어가 있는 게 항상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주제별 접근 차원에서는 괜찮고요. 반드시 여기 한번 넣어보고 확인을 했어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By eating at any truck. 자, by ing 어떤 뜻이죠? 함으로써. 그래서 어떤 트럭에서든 먹음으로써.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는 자, 여기 앞에 enjoy 앞에 사실 by가 생략된 상태예요. by enjoying food. 자, from 전치사 앞에 끊고요. 음식을 즐김으로써. 심지어 from several places. 자, 여러 장소로부터. 자, you are donating. 당신은 기부를 할 겁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는요. 진행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래형으로 쓰일 때가 또 빈번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데 BING가 돼 있다. 그러면 미래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기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추가적인 기부는 어때요? Can be made. 자, 이루어질 수 있죠? 전치사 at 앞에 끊을게요. 바로 그 축제의 정보 부스에서. 어떠세요? 연결이 잘 되는 편이죠? A번 잘하셨어요. 나머지도 집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37번 같은 경우는 but. 자, but 뒤에 볼게요. We fixed the generator. 제너레이터는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 자, 그것을 고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but 앞에는 반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떤 내용?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죠? 그게 바로 A번이고 우리는 약간의 이 문제를 갖고 있었죠. 전치사 with 앞에 끊을게요. 바로 문제에 대해, 전기에 대해서 자, 전치사 at에 끊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의 시작에 있어서 괜찮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혹시 주교재가 있으면요. 오늘 문제를 풀 시간은 없는데 자, 페이지 47쪽을 좀 꺼내 보시면 제가 이 문제를 푸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주교재 47쪽을 좀 꺼내 주시고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일단 빈칸 앞에 문장과 빈칸 뒤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푸실 때 47쪽. 자, 리딩이야, 리딩.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저는 4번 바로 뒤는 did라는 이 대명사에 주목할 것 같고요. 물론 주제별 조건도 생각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기상에 보시면 B번의 however이라던가 C번의 unfortunately 같은 표현 보이시죠?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집에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모든 중요한 숙제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자료들은 전부 다 반들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반들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